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월성해자와 그 주변의 고환경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실감 월성해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동물 유체는 물론이고요, 작은 씨앗과 미세한 꽃가루 같은 식물 자료까지 분석해서 1600년 전 경주의 사계를 복원해낸 겁니다.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때까지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하는 고고학자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유물 조각을 한 점 한 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것 또한 고고학자의 몫입니다. 발굴 구간에 쌓인 점토흙을 1m 이상 파내서 일일이 물체질하는 고달픈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물체질한 흙의 양이 25톤 덤프트럭 100대분에 달했다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점토를 물에 풀어놓은 다음에 가라앉는 것은 골라내고 물에 뜨는 것은 일일이 핀셋으로 찝어냈습니다. 1mm도 될까 말까 해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작은 씨앗과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유기물은 현미경으로 골라냈죠.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씨앗 및 열매는 이만해 줌이 출토된 가시연꽃 씨를 비롯해서 머루와 버찌, 자두, 복숭아, 가래 등 70여 종에 달했고요. 느티나무, 누릅나무, 참나무, 소나무, 꽃가루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복원한 1600년 전 경주의 사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봄은 화사한 꽃을 피우는 복사나무와 자두나무, 벚나무류로 수놓았을 겁니다. 요즘 경주가 봄철만 되면 벚꽃으로 물들죠. 해자에서 버찌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경주 벚나무는 1600년 전에도 꽃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여름철엔 녹음이 짙어졌겠죠. 가시연꽃이 가장 큰 군락을 이뤘을 거고요. 계양꽃과 마른 같은 온갖 수생식물이 자생했겠죠. 가을에는 붉은빛과 노란빛으로 물든 느티나무, 누릅나무 숲이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엔 소나무 같은 사철나무가 눈에 덮여 있었겠죠. 해자에서는 사람들이 식용 혹은 관상용으로 썼던 동식물의 흔적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식물로는 벼, 밀, 조, 콩 같은 곡식류, 박, 외류 같은 채소류, 가래, 개양 같은 견과류, 복숭아, 자두, 머러 같은 과실류 등이 나왔습니다. 또 멧돼지, 말, 개, 소, 사슴류 같은 동물뼈도 다량 나왔습니다. 바다사자와 상어 척추, 곰뼈 등도 보였습니다. 출토뼈 가운데 30% 정도가 멧돼지류였고요. 또 그 중에서도 어린 돼지가 40%에 달했습니다. 골줄된 후에 뼈가 붙어가는 과정이 역력한 어린 돼지도 보였습니다. 인간의 돌봄 아래 치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5세기부터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동물뼈 가운데는 고기를 얻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체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반달가슴으로 추정되는 곰뼈가 15점 이상 나왔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생국사기는 각국 군대 지휘관 깃대에 곰의 뺨 가죽, 가슴 가죽, 팔 가죽 등으로 만든 장식을 단다라고 했는데요. 곰 가죽으로 각급 지휘관들의 장식을 제작하는 공장이 월성 근처에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자 출토 유물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터번을 쓴 토우, 즉 흑인형입니다. 눈이 유난히 깊은 이 토우는 오른쪽 팔뚝까지 내려오는 터번을 머리에 둘렀고요. 손매가 좁은 카프탄을 입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계 유목민인 소그드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그드인은 동서를 넘나들면서 교역을 담당한 상술에 능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경주에서는 상당수 페르시아계 유물이 보이는데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인 경주까지 동서양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지표 유물입니다. 그러나 세인의 이목을 독차지한 월성의 발굴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 제사, 즉 인신공의의 흔적이었죠. 즉 본격 발굴이 진행되던 2017년 월성 서성벽의 문터 인근에서 나란히 누운 남녀 인골 2구가 노출되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골 노출 지점이 성벽을 쌓기 위해 단단히 다진 맨 밑바닥층이었거든요. 남성은 정면을 바라보고 누웠고요. 여성은 얼굴을 돌려서 남성을 바라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남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50대로 추정된 남녀의 영양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유물의 위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1년 두 인골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인골 한 구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인골은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두 케이스의 인골들은 공통적으로 성벽을 높이 쌓기 전에 땅을 다진 바닥층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과거의 시굴 및 발굴 자료를 들춰보던 발굴단원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1984년과 85년 그리고 1990년 발굴에서도 이 부근에서 23구가량의 인골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곳은 2017년과 2021년 인골 3구가 나온 곳과 불과 5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쪽 성벽을 쌓을 때 최소 26명의 사람 제사 즉 인신공의가 자행된 겁니다. 축성 과정에서 안전을 기원하고 견고한 성의 완성을 바라면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감 월성 해자 전시회 기사 준비를 하면서 다소 감상에 빠졌는데요. 1600년 전 월성 해자 주변의 사계를 상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순간 싸해지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감성에 젖을 때인가? 바로 곁에서 성벽을 쌓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오히려 희생자들의 통곡이 울려 퍼진 참상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동시대는 아니라는군요. 이번 전시회는 대략 5세기 즉 1600년 전을 중심연도로 삼아서 복원, 재현한 거고요. 사람 제사가 자행된 시대는 4세기 중엽 즉 35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는군요. 50년에서 150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거죠. 시대가 겹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잣대로 1600년, 1700년 전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죄 없는 생목숨을 줄줄이 죽여 묻는 풍습은 지극히 야만적이다 라는 딱지를 붙일 만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된 월성 발굴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월성 내부는 2050년 이후까지 장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성벽은 사람 제사의 흔적이 남은 서성벽 발굴에 이어서 남성벽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자는 발굴은 물론이고요. 복원 정비까지 다 끝나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월성과 월성 발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점만 간단히 일별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월성의 주인을 두고 분쟁을 벌인 일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한번 종합해볼까요? 4대 임금인 탈해왕이 어릴 적에 초승달 모양의 봉우리 즉 월성을 보고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그 봉우리의 주인은 외국 즉 일본인 출신인 호공이었죠. 어린 탈해는 앙큼한 계략을 썼습니다. 몰래 숫돌과 수술 그 집 옆에 묻어두고는 조상 때부터 우리 집이었는데 호공이 빼앗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호공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기막혀 했는데요. 탈해가 하도 생떼를 쓰니까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관이 탈해에게 당신 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고요. 탈해는 우리는 대장장이 가문인데 땅을 파보면 그 증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숫이 나왔죠. 호공은 꼼짝없이 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탈해가 사기 행각을 벌여서 초승달 모양의 땅을 수중에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101년 탈해왕의 뒤를 이은 파사왕이 이곳에 성을 쌓고 옮겨 살았다 라고 했습니다. 박씨인 파사왕이 왕에 오른 지 21년 만에 석씨인 탈해의 땅, 즉 월성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당대 노른자의 땅이었던 월성의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4년 시작된 월성 내부조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착안점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7개층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고려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도 영주 연간인 1735년 쌓은 석빈고만이 남아있죠. 신라 멸망 이후 장관서울 동안 인적이 끊겼다라는 뜻입니다. 멸망 후 천년 왕국의 궁성터가 금단의 땅으로 터붓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834년간이나 신라의 궁성이었죠. 지금까지 월성 내부 발굴에서는 17개 동의 건물터와 11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건물터에서 120여 점이나 나온 벼루가 주목을 끕니다. 이 건물이 궁궐 내에서도 공무를 수행한 관청이었을 가능성이 짙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월성 내부 발굴에서 삼국사기에 등장했듯이 왕이 백간의 할애를 받고 외국 사신을 맞이한 조원전과 같은 정전이 확인된다면 대박이겠죠. 그 중에서도 조사단원들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정고의 발굴입니다. 천정고는 신문왕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 신라의 국보 만파식적을 만들어서 보관한 보물창고입니다. 삼국유사는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무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천정고와 함께 만파식적까지 나온다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월성 내부의 발굴은 2050년 플러스 알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 발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 국호는 덕업일신 망나 사방이라 그래서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을 망라한다 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쌓았지만 결국 사만 1통의 위협을 쌓았죠. 신라의 천년 역사를 이끈 궁성을 발굴한다는데 어디 그렇게 쉽게 끝나겠습니까? 불과 80여 년간 도성이었던 일본 헤이조코 유족도 50년에서 100년을 목표로 장기 발굴을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50년이 아니라 100년, 아니 200년이 걸리더라도 신라 천년 역사를 차근차근 한꺼풀씩 벗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